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권세 있던 신하 한명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심 많은 백수에서 시작해 왕의 장인이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회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이 개국한 직후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한상질이라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한명회는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며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명회는 세상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친구 권람처럼 세상을 등지고 산천을 유람하며 지냈죠. 여러 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계속 낙방했고, 결국 음서로 겨우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경덕궁직이라는 아주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관료들의 모임에 끼워달라고 했다가 큰 모욕을 당합니다. 저딴 벼슬이 벼슬이냐고. 자존심이 상한 한명회는 결연히 마음먹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만 앉아있을 수는 없다. 지금 조정이 어지러운 이 틈을 타 큰일을 이루어내겠다. 한명회의 친구 권람은 당시 수양대군과 이미 친분이 있었습니다. 권람은 수양을 찾아가 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안평대군이 대신들과 손을 잡고 역모를 꾸미려 하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양이 뛰어난 책사를 원하자 권람은 즉시 한명회를 추천합니다. 한명회가 가장 적합합니다. 비록 지위는 낮지만 능력이 출중하고 포부도 크니까요. 이렇게 해서 야심 가득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이 만남은 조선 역사를 크게 흔들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453년 10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황보인의 종이라는 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과 손을 잡고 임금을 패하고 안평을 새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사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했죠. 수양은 이들을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10월 10일로 거사를 잡은 것입니다. 거사를 앞두고 병사들이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처부수로 갑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의견이 갈리고 도망치는 자들까지 생깁니다. 이때 수양이 한명회에게 묻습니다. 병사들이 주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한명회의 답변은 간결합니다. 몰래 길 옆에 집을 지으려면 3년이 걸려도 짓지 못합니다. 군사를 쓸 때 가장 큰 악수는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께서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수양은 소수의 무사들을 이끌고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거사는 성공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안평을 제거한 수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은 왕위에 오릅니다.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리고 수양은 공신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몰아줍니다. 특히 한명회에게요. 놀랍게도 세조는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모두 한명회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처음에는 장남 의경세자가 한명회의 장녀와 결혼했고, 차남 해양대군이 세 번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차남 해양대군이 세자가 되었지만 한명회의 딸은 원손을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2년 뒤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 후 차남이 왕위에 올라 예종이 되었으나 겨우 1년 만에 죽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상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종도 한명회의 넷째 딸과 결혼합니다. 야심 많은 평범한 백수가 수양을 만나 온 조정 대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조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까지 되고 결국 3명의 왕의 장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권력은 여전히 한명회 등 원상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원상들은 교대로 승정원에 출근하여 성종과 정의왕 후에게 자문을 해주고 육조를 직접 장악했습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사원부 관원 박시영이 나서서 원상제를 폐지하자고 건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명회는 능숙하게 선수를 칩니다. 그는 정의왕 후를 찾아가 말합니다. 마마께서 물러나시면 온 나라 백성을 저버리는 건데, 그리하면 신등이 술 한 잔이라도 어찌 편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성종은 이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신호였습니다. 권력을 되찾겠다는 신호요. 원상들과 대간들은 부랴부랴 나서서 한명회를 탄핵합니다. 한명회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에서 영리하게 대처합니다. 병조정인 김순성이 청탁을 했다는 고발을 받자 김순성의 아내가 아픈 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압니다라며 답변하고 자신의 권세 때문이라며 해임을 청합니다. 성종이 이를 거절하자 유자광이라는 관원이 더욱 강력한 상소를 올립니다. 한명회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는 제 권세가 높아 벌어진 일이니 저를 해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회의 이런 태도가 계속되자 결국 조정 관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실록에 대간이 한명회를 탄핵했다는 내용이 25일 동안 무려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쯤 되니 성종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한명회를 지지하면 그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같고 내쫓으면 아직 그의 권세가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명회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신이 발병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낫질 않으니 치료를 위해 직책을 해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거절했던 성종도 며칠 뒤 이를 수락합니다. 아마도 한명회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성종이 성인이 된 이상 권력을 되찾으려 할 테니 자신이 깔끔하게 승복함으로써 피바람을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한명회는 한강 근처에 호화로운 정자를 짓습니다. 이름은 압구정. 갈매기를 친구 삼아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나라에서는 한명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성종 12년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한명회는 성종에게 임금의 천막을 쳐서 대접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그러나 성종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그 정자는 없애야 마땅하다. 명사신이 그 정자가 아름답다고 전하면 뒤에 오는 명나라 사신들도 모두 그곳을 가보려 할 것 아닌가. 잔치는 제천정에서 열기로 하자 한명회는 처음엔 장막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꾸며 핑계를 댑니다. 아내가 투병 중이라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승지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전에 북경에 갈 때는 아내의 병세가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갔으면서 고작 잔치에 하루 참석하는데 아내의 병세를 핑계 삼다니요? 성종은 분노합니다. 한명회의 직책을 거두고 국문을 명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성종은 한명회를 다시 복귀시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명회는 세조 시절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성종 자신도 사실 한명회의 덕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의 입지는 더욱 좁혀집니다. 그 이후 여러 번 탄핵을 당하며 일개 대신으로 지내다 성종 18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야심으로 시작한 한명회의 인생은 권력의 무상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권세 있던 신하였으나 결국 왕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것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